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 쉬긴 했지만 선물 시장 열렸고요. 네. 그 지난 밤새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수감사를 직전에 네네. 크게 하나 또 사인을 한번 터뜨렸죠. 했지 않았습니까? 홍콩 인권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시장이 열렸던 아시아 시장이요. 전부 다 중국, 홍콩, 한국, 일본 모두 주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래도 네네. 생각만큼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아마 0.2에서 0.5% 정도씩 대부분이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먼저 했던 선물 시장도 조금씩 내린 건 미국에서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건 분명히 사실인데요. 정작 미국은 휴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계속 내기는 했지만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거든요. 그렇지만 거래가 별로 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정작 미국이 휴장하고 그랬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와서 이제 미국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네네. 식사도 하면서 우리 위대한 미국 얘기하는 거죠. 네네. 위대한 미국, 우리 국방력 최고 뭐 이러면서 또 제가 이 영상 못 봤지만 거기서 또 ISIS의 테러리스트를 죽였고 이게 네. 미국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시장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본인이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네. 약간 오늘 좀 소프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인의 관심은 뭐냐 지금 오늘 현재 그것도 조사한 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나온 게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은 크리스마스 이브랑 더불어서 제일 많이 비행기가 바쁜 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이요? 결국 네. 가거든요. 물론 네. 그 전 주말부터 가지만 당일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의 연착 여부가 최고의 관심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쇼핑을 그럼 어디서 뭘 살까가 관심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본거에 대한 각자의 소감 얘기. 네네. 그게 관심이겠고요. 역시 그 다음은 겨울왕국 2를 오늘 보러 갈까? 봤냐? 어땠냐?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 우리나라 여기 보신 분은 주가에 관심 많지만 네네. 뭐 다른 뭐 정치도 관심 많지만 미국의 관심은 지금 온통 여기 있었다. 이게 역설적- 오히려 예. 홍콩 인권법으로 우리는 한참 걱정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별로 않더라. 관심 없다. 그리고 계속 말씀한 시계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작 이제 온라인 쇼핑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전미협회는 워낙 소매협회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어도비라는 곳에서는 온라인 위주로 합니다. 온라인 물론 오프라인도 집계하지만요. 어도비에서 먼저 이제 이 화면은 전미 소매협회는 3.8에서 4.2%가 올해 쇼핑 시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어도비에서 집계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당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수감사절 당일에 온라인 쇼핑은 42억 달러가 이번에 될 것으로 일단 전망입니다. 전망을 네. 했는데요. 작년 대비 무려 14.5%가 늘어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작년 37억 달러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거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16.1%가 실질 숫자입니다. 16.1%가 이미 늘어났고요. 전망이 아니고요. 이 그렇죠. 숫자는. 이건 네. 지나간 거 아니니까 네네. 늘어났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 다음 날입니다. 다음 네네. 날. 완전 휴일은 아니지만 다 노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은 온라인 매출이 75억 달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5%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년 대비요. 사이버 먼데이는 왜 사이버 먼데이냐면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PC나 이런 것들이 그 온라인이 그 집에 별로 안 됐단 말이죠. 네네. 예전에도 저희도 처음 넣었을 때 보면 인터넷이 회사나 됐지 집은 느렸거든요. 그렇죠. 혹시 기억나세요? 인터넷의 인자가 참을 인자였습니다. 너무나 느려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마 연세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그래갖고 회사 가서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몰래 회사에서 한 달에서 사이버 먼데이 출근하는 날에서 그래서 나온 말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네, 월요일 출근해서 한다는 의미했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여튼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 생각과 달리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 사적인 일하는 사람이 미국은 없거든요. 네네. 어찌됐건 사이버 먼데이 당일이 94억 달러, 전년도 대비 20% 늘어날 거 보면서 올해 전체적인 추세는 온라인 쪽이 이제 폭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금년에 이제 주가 상승률만 보면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타깃이 90% 올라갔고요. 월마트가 27% 올라갔고 아마존도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요. 네네. 특히 이제 이런 월마트 타깃은 이미 11월 첫 주째, 두 주째도 이미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먼저 좀 시작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 오늘 당일이요. 네네. 당일날 이제 벌써 집계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이건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집계한 게 벌써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쇼핑한 거. 뭐였을까요? 1위가 저스트 댄스 2020입니다. 저게 뭐예요? 게임? 저스트 댄스는 여기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은 이걸 모르시면 딱 이 영상인데요. 이게 네네. 뭐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노래가 한 4, 50곡 들어가고 풀로 타면 한 2-3시간 나올 텐데 네. 보면서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고 똑같이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바닥하고 뭐 그런 거 있지 네네, 않았어요? 그거 뭐예요? DDR, 아, DDR. 예. 그건데요. 그런 건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저거 하는 건데 제가 왜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하냐면 저희 딸도 나이가 있는데 매번 친구들이랑 모이면 저거 게임을 하거든요. 네. 딱 저게 올해도 제일 많이 팔렸고 저게 정상 가격 한 $40 정도 합니다. 게임팩이 네네. 제일 많이 팔렸고요. 이미 이건 수요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이미 제일 많이 많이 팔린 팔린 거. 거. 두 번째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결제를 했다는 거죠. 네. 프로즌 2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결제한 거가 겨울왕국이 되겠고요. 일단, 세 이야. 번째는 LOL 서프라이즈 돌즈도 매년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자애들 인형 세트입니다. 네네. 네 번째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삼성 TV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러네요. 다섯 번째가 인스타팟인데 네.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거는 아마존이면 아마존 매년 제일 상품 팔리는 건데 이게 중국계 미국인을 알고 있는데 네네. 딱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 보면 압력밥솥 같은 건데 네네. 좀 저렴하게 미국인에 맞게 나온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쌀밥을 해도 되는데 그건 맛이 좀 떨어지는데 네네. 미국 사람들이 빨리 이제 치킨 같은 음식 네네. 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인스타팟인데 이게 매년 제일 많이 팔리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한 $100, $150 정도 할 텐데 그건데 이게 올해도 지금 5번째로 제일 많이 팔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요. 자, 뭐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기도 해요. 삼성 네네. TV도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자,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미 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행복하겠지만 네네. 나 안 들고 있어. 지금 시작해 볼래. 그런데 좀 겁나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또 많으실 것 같고 네네. 요즘 보면 여기저기 TV에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할 텐데요. 네.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한 500만 명 정도 업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계좌 수는 한 3천만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 투자 인구는 지금 대한민국에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10,000명. 우리가 500만 명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네네네. 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에 한번 시작하기가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99만 명이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한 번만 하고 끝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본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물론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꼭 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건 유럽 주식이건 전 뭐 어느 나라 선진국 주식이건 간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약간 솔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 주식 투자인데 뭐냐면 경영학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경영학 배우고 책 보셨는데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거든요. 네. 주주 이익을 가장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건데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결국 이익이 늘어나야 주주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결국 주가의 상승 요인이다.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과 주가의 상승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S&P 500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으니 떨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주가 자체만 봐서 그러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주가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주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얀색이 뭐냐면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의 주당 이익 별로 보신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바로 S&P 500이에요. S&P 500에 이게 무려 1950년도 이후에 70년 동안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만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질 것 같지만 네네. 하얀색은 주당 이익입니다. 주당 이익. 주당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떨어지는 시기는 그냥 주가가 떨어집니다. 저기요. 이익이 떨어지는 시기에 주가도 떨어지고 이익이 네. 올라가면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네. 주가만 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주가 오른 만큼 이익도 그만큼 올라가기 많이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왜 지금 떨어지는 이유를 찾지라고 그러니까 찾을 수는 있죠. 네네. 뭐 앞으로 이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떨어지고 겁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에 대한 스터디를 공부를 엄청 하시거든요. 네. 주가 자체만 보는 거가 뭐냐면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 그렇죠. 차트와 거래량을 같이 보죠. 네. 그게
솔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네. 작은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익보다는 네. 왜냐하면 얘는 이익보다 나중에 성장성을 우린 베팅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공시에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시만 해도는 안 돼요. 공시보다는 다양한 뉴스, 네네. 다양한 그 주주 간의 네. 토론방 이런 데서 많이 정보를 취하시는데요. 물론 꼭 그만 아닙니다. 한국은 저도 뭐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이익만은 아닌데요. 네. 오늘 방송 사상 몇 가지를 처음 공개하게 했는데 아까는 90년이니까 50년부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건 너무 쌍팔년도 얘기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1995년 이후 25년 동안의 그림을 미국 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인권에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게 미국의 주가입니다. S&P 500. 위에가 주가. 그러니까 MSCI 미국이지만 똑같습니다. 네네. 거의. MSCI 미국의 주가고요. 아래 거가 MSCI의 주당 이익의 추이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죠. 제일 오른쪽이 보면 전망치가 약간씩 들어가지만 그냥 현실 진행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네. 제가 몇 번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대한민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보면 네. 첫 공개입니다.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기업 주가와 한국의 기업 이익도 보여주시는 건가요? 지금? MSCI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코스피 약간 다르지만 MSCI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아시는 기업, 큰 기업이 다 들어있다 보시고 많은 분들 MSCI 이머징의 한국이 비중이 줄어든다 할 때 그 MSCI입니다. 위에가 주가입니다. 주가. 네. 아래가 주당 이익입니다. 똑같네요. 저 위에 제가 박스 쳐놓은 것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겹게 들으셨죠. 2013년에서부터 2017년에 박스권. 네네. 박스권 왜 박스권이었냐면요. 주당 이익이 올라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죠. 아, 저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올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네. 물론 네. 회복하고 있지만 이게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오늘 JP 모건 같은 경우가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과 인도가 내년에 주가 그러니까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서 보는 거가 한국이 한 22%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왜냐하면 올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33%.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내년에 올라가면 삼성전자 때문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미국 얘기지만 삼성전자 파시 말라 그러는 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그림만 보시면 근데 저게 사실 보면 삼성전자도 똑같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 네네. 현대차도 보여드릴 수 있고 SK 다 똑같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걸 얘기를 안 합니다. 증권사가. 저런 그림이 있다는 걸 네네. 보여줄 수가 없고 보여주지도 않죠. 그게 현실적 냉엄한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저런 모양새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다만 단점이 있는데 미국은 전망치가 갖고 다 볼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한국은 딱 안 되는 게 한국은 전망치가 나오는 기업이 2,000개 기업 중에서 거의 200개밖에 없습니다. 전망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은. 전망이라는 걸 누가 하냐면 뉴스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 테마주가 있단 네네. 말이죠. 5G 관련주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그 한마디만 나오죠. 그 성장성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익이 20%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깜깜이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휴장을 틈타서 이런 좀 재미있는 얘기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